잠깐 제가 동영상 보여드린 거예요. 물이 흘러갈 때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에너지를 필요로 하다. 근데 물을 하류에서 상류로 올리려면 펌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열전다 일어나는데, 만약에 겨울철에 바깥의 기온이 낮은데도 그 실내로 높은 온도로 난방을 하려면 저희들이 또 마찬가지로 펌프를 쓰니까 이 경우에는 히트를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저희들 과학 공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과학 공장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이용하면 그래서 뭐 제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엄청 많이 소모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필요로 하는 생산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펌프를 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동원을 하게 되는데, 결국 문제가 뭐냐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이산화탄소가 과다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사실은 저희들이 만드는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정유탑의 경우에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유탑에서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방법은 정유 공정의 정유탑 효율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정유 효율을 올릴 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유에 대해서 효율을 올리는 방법이 지금 기존 알려진 방법은 대충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DW 타입하고, 그 다음에 내부 열교환형 정유, 또 비단열 단혈형 정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인데 그림으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내부 열교환형은 정유탑의 농축부에서는 저희들이 냉각기를 써서 열을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회수부에서는 리보일러를 써서 가열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불을 떼고 여기서는 냉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서 냉각한 열을 여기서 쓸 수 없느냐? 보통의 방법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열을 여기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가 낮은 부분을 압력을 높여가지고 여기서 회수된 열을 이 리보일러에서 쓰는 방법, 그게 내부 열교환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의 압력을 올려서 해결하는 방법, 그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 같은 건데 이제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그림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비단열형 정유탑입니다. 이거는 이 트레이 하나하나에 열병기를 달아가지고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트레이 하나하나에 열병기를 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이 방법은 이제 분리백형 정유탑이라고 이제 하는 이 방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원료가 ABC 3가지 성분이 들어가는 원료가 지금 보통의 정유탑에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를 쳤습니다. 칸막이를 쳐서 이쪽에 이제 원료가 들어가고 요
나머지 반대 이 반 쪽에서 이제 제품이 A, B, C 세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도록 한 구조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방법으로 쓰려면 정육탑을 두 개를 써서 A, B, C 셋을 발라야 되는데 두 개의 정육탑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나를 써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DWC는 이미 상용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독일의 그 몬스라는 회사에서 설치 예정금만 한 80기가 지금 이건 상용입니다. 상용 80기가 운전이 되고 있고 영국에서는 아직 몇 기가 되는지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영국에서도 아마 되게 비슷한 규모로 하고 일본도 미쯔비시하고 이데미스라는 그 기술회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서 상용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UOP에서 상용화를 했다는 논문이 발표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서 에너지 절감을 시킬 수 있는가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효율이 높은 그 평형정류 곡선에 맞게 정류탑의 그 농도 분포를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DWC 방식이고 요거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페틀리욱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론적으로 최소를 해석을 해서 이걸 이제 페트릭 칼륨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건 이제 DWC 폴리백형 두 개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상용 정유탑을 쉽게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성분 정류하고 다르게 3성분 정류는 이 평형 정류 곡선이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성분 정류의 경우에는 그 기획평 하고 하나밖에 없고 3성분 정류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그 기획 접촉의 효율에 따라서 이렇게 낮은 것부터 여기는 중간 기점 성분의 농도가 이렇게 높은 것까지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류탑 내에서의 그 농도 분포를 여기에 맞춘다면 효율을 제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한 건데 여기에 지금 이건 이성분 정류의 경우에 첫 번째 칼럼의 농도 분포고 여기 두 번째 칼럼의 농도 분포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DWC의 경우에는 요게 앞부분의 농도 분포가 되고 요게 뒤쪽 부분, 제품이 나오는 부분의 농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방법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평형정류의 농도 곡선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요거 하나는 첫 번째 것은 비슷한데 두 번째 것은 전혀 그하고는 다릅니다. 간단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 이제 그 원료의 농도고 여기 피드단에서의 조성입니다. 근데 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는 피드단에서의 혼합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그 혼합 그 자체가 바로 로스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한번 로스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칼럼에 이제 바텀 나오는 놈이 두 번째 칼럼에 원료가 들어가는데 이놈은 지금 요게 두 번째 칼럼의 원료고 요게 이제 그 두 번째 칼럼의 피드단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믹싱이 두 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카브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이 중간 성분이 이만큼 분리가 됐는데 이는 다시 원료로 들어갈 때는 다시 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많이 한 놈을 다시 섞어가지고 농도를 중간 성분 농도를 다시 낮추니까 이게 이제 리믹싱이 되면 이게 또 다 그대로 에너지 손실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의 에너지 손실을 가져오는데 말이죠.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이 거리도 짧고 한 번밖에는 그 피드 트레이에서의 믹싱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간단히 이 기존 방법이 그 에너지 손실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DWC를 쓰면 이제 문제가 DWC가 분명히 에너지를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DWC를 쓰면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칼럼을 다 걷어내고 내지는 기존의 칼럼의 그 인터널을 이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칼럼 두 개를 한 개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칼럼은 쓰기가 힘듭니다. 그 경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기존의 칼럼을 뜯어내고 새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새 공장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똑같은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저는 이제 기존의 칼럼을 쓰고 그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이런 구조를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기존의 칼럼 한 개, 두 개를 쓰고 뭐 이걸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이걸 새로 달았는데 이렇게 해보자 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그 스터디를 했습니다. 학교에 스터디를 한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스터디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첫째 그 전기 들어가는 라인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 칼럼의 이 전기 라인은 경이 뭐 한 40cm에서 50cm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칼럼에 일단은 이제 뜯어내면 불을 댄다고 하는데 이 불을 대면 이 칼럼 통째로 열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열처리를 다시 하면. 그래서 이게 기존의 칼럼에 손은 안 대고 이제 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전기의 로딩이 굉장히 그 기존 칼럼 두 개, 지금 여기는 한 개지만 두 개의 칼럼에서 쓰는 전기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경이 더 커야 된다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스터디를 더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이런 구조를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칼럼 두 개를 쓰고 이제 아래 위로 뭐 보기에는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개를 이제 반씩 자르는 거하고 비슷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면 기존의 칼럼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쓰고 극경도 직경도 문제가 없이 요거 두 개만 새로 달면 되는 거 이런 구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용화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일단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장점은 뭐냐면 기존의 칼럼을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의 거부감을 줄일 수가 있다.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설치를 했을 때 누군가가 보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장 기술자들이 기존의 칼럼 일단 두 개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심을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 안 되면 이거 두 개 뜯어내고 원래대로 돌리면 되니까 시간은 그럴지 모르지만 현장 그 엔지니어들의 그 우려를 굉장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고려를 해봤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현장에서 그 공간이 부족한 문제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라인을 다시 설치하고 탑을 놓을 자리가 없을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는 두 개를 스텝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이런 문제도 좀 많이 완화를 시킬 수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BTX 공정 시간은 16만 톤짜리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한 38%, 기존 공정 대비 약 38% 절감이 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몇 군데 지금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엔 때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석유회사들이 돈을 사실 많이 벌고 있거든요. 기름값 올라가는 거. 그래서 말은 에너지 절감하면서도 실제 그 자기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올라갔던 기름값이 다시 이제 내려갈 거니까 그때 되면 이제 좀 더 심각하게 문제를 에너지 절약하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교토 정서 2차 협정국의 1번 대상국 1번입니다. 우리가 1차 협정에는 빠졌지만 2차 협정은 우리가 1번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게 되면 또 에너지 문제는 분명히 이산화탄소 규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유사한 방법을 다시 이제 찾아서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화학 공장에서는 에너지 90%가 정유탑에 들어가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 전체 에너지 소모의 3%를 정유탑에서 쓴답니다. 미국 그 정유탑에서 국가 전체 에너지 3% 쓴다고 하니까 정유탑에서 쓰는 에너지 사용량만 줄여도 그 효과가 굉장한 것으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